다른 생각 말고. 음. 근데 지금은 오늘날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떨어져. 음. 그러면 24시간밖에 안 돼. 음. 예. 집중은 해야 되는데 그쵸. 또 다른 방법. 집중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윈도우 하나 열었어요. 두 개 열리는 것이 몰랐어. 컴퓨터. 그러다가 두 개 열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은 10개도 열고 20개도 열어. 이 용량만 크면. 그리고 여는 것마다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나는 뭐 연속곡, 하나는 노래 해서 다 켜놓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 여기 똑같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고장나냐? 고장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용량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에는 우리 뇌를 늦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하면서 하되 뇌에 있는 다른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했던 거 아니면 공부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못 푸는 문제 있어. 그걸 골고루 생각해야 돼. 설거지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라는 그걸 이제 명령하는 거야. 내가 나는 지금부터 뭐 공부한다 또 이러는 동안에 여기에서는 해법을 계속 생각해서 찾아낸다. 그러니까 방충성은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내 그렇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거야. 명령하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여긴 계속 수행하고 있어. 명령을 하고. 그럼 수행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컴퓨터가 뭐 윈도우 10개였는데 어떻게 알아? 열리잖아. 똑같아. 믿어야 돼요. 열려있다. 난 열려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그 해법을 찾았으면 갑자기 해법이 탁 생각이 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탁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면 그쵸. 안 돼. 내가 요전에 뭐 아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만 질문할게요. 주문을 외우실 때 입 밖으로 내버려도 돼요? 아니면 그래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고 상관없구나.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러면 속으로 그냥 눈 감고 그쵸. 이상한 사람처럼 속으로만 보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입을 생각을 하면 그게 말로 하든 안 나오든 한 발로 인식을 해. 오, 그래요. 이게 실제인지 그냥 상상인지를 구별 못 해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면 실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벽돌 본다. 내가 들어서 오히려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이구나. 그렇죠. 그게 필요해. 근데 내가 안 되는 상상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돼. 이게 상상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 실제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상상으로 훈련시켜 놓으면 우리 뇌는 상상인지 생각인지 실제인지 구별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내가 말하자면 복습하라 그러면 그게 실제인지 지금 현재 나오는 건지 아닌지 복습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령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내가 이제 오늘 하루가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가 왜 대답을 켜져가지고 켜졌는데 이제 좀 색으로 쌓였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지만
지금 시대 그렇다는 것을 옛날에 몰랐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근데 그저 그게 아는 지가 한 20년 요 사이가 되는 거야. 그걸 머리 좋은 애들은 이미 이용하고 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공부 1등 하는 애들 보면 나도 그렇게 했지만 옛날 1등 한다고 다 뭐 큰 CEO 돼서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해진 틀에서는 그래도 바꿀 수도 잘 해야 되죠.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예?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틀을 넘기는 어려워요. 그 운명의 틀이 있어. 이게 말하자면 요 틀을 만들어 놓고 잘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는 살아. 안 하면 홈리스 돼요. 그런 거지. 홈리스라도 꼭 홈리스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어요. 이재용이는 응하고 태어나 보니까 수천억까지 재벌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도 돼 있어. 그걸 뭐 우리가 또 너무나 왜 이렇게 말하느라고. 틀을 키울 수는 없어요. 태어난 틀이 있지만 틀을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건 운명을 바꾸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 바꿀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내가 운명을 바꾸려고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아픈 사람 내가 보니까 중풍에 걸려서 몸도 못 움직이고 살다가 죽게 생겼어. 근데 하면 좀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낮게는 할 수 있거든요. 낮게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으세요. 낫습니다. 낫는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줘.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을 화장실에도 가게 만들었어. 그럼 믿고 매일이라도 와야 할 거 아니야. 안 와. 아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데 열심히 와서 나서버리면 바뀌잖아.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어떻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의지로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잘 안 바꾸는 운명을 못 바꾸는 건 아니야. 바꿀 수는 있는데 정말로 힘이 들고 아무렇게나 바꿀 것 같으면 다 바꾸지. 보세요. 바꿀 수는 있어. 내가 요새 한국에 말 잘못하는 그런 사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3번 남았어요. 돈을 미리 12월 말일까지 돈을 다 보냈더라고. 근데 요새 책 읽는 것은 또박또박 잘 읽어. 내가 이거 들려줬던가요? 이게 이렇게 그죠? 저도 그분처럼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네요. 운명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분은 피나는 노력했어요? 선생님 안 만날 때도 혼자 연습한 건가? 피나는 안 만날 때는 말 못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계속 열심히 하고 진료 안 받을 때도 연습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내가 모르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내니까 돈값도 내야 할 거 아니야. 아까우니까 그만큼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도 내가 안 보진 실제로 만나서 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지 말 못하더라고. 쥐가 돈 내면서 쥐일인데 왜 내가 열심히 하라고 승질 내야 되냐고. 그렇죠. 쥐가 해야지. 근데 시키는데도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좋아지네요. 무섭다. 응? 이게 어디가 다운로드 된게 어디 있는데
카톡치를 열어서 금방 보면 되겠구나. 선생님은 궁금한 게 24시간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까지 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자면서도 쉬어서 하면 정말 그럼 24시간 동안 집중해서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안느냐 그 말이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 진짜? 오. 말하자면 나는 이 정도 속도면 정확히 이거. 이 정도 됐다고. 말 못하는 사람. 조금 이상하지만 많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런 속도로만 읽으라 그러면 하나도 혀도 안 꼬이고 발음도 정확히 잘해. 조금 빨리 하면 안 돼.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 오게 되면 조금씩 빨라지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서는 이것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책을 읽고 그 다음 어머니한테 할 말, 어머니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할 말은 다 써봐라. 써봐서 그걸 말하듯이 읽어라. 천천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녹음은 보내왔는데 그건 안 했어. 왜 안 했냐 하니까 쑥스러워서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연습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1시간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보통 사람 같으면 최소한도 200불이나 300불 받아야 하는데 50불 낸다고 하는 걸 내가 돈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진짜 운명을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주팔자도 내가 해봤더니 그렇게 살아야 하게 생겼더라고. 무엇인가? 공부기술인데 있다. 이게 원체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도 그랬어요. 원래 이게 오해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더라. 그런데 나하고 이렇게 만났으니 열심히만 하면 되게 생겼다. 이게 한번 해볼래? 열심히 해볼래? 해본대.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한 건데 그냥 열심히 안 해. 나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않고 그런가 봐. 어쨌든 지금까지 끌고 왔어. 저 정도는 해놨어. 이제 내가 뭐 1년 내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올 말까지 하고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더 하려면 이제 또 돈을 더 내야 되고. 오늘 왜 이렇게 더 늦네? 이 뭐 속에 많이 들었나?
됐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이제 교재가 이제 요걸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부 기술. 원래 내가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한 10년 그 선생님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문제, 선생님들의 문제를 잘 알아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냥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천재로 만들기 그랬는데 다 천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IQ 100 정도가 된다면 열심히 하면 110, 115는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IQ 180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시간에만 정확히 딱 눈도 깜짝 않고 선생님 말 듣고 그 다음에 똑같이 놀아. 쉬는 시간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장난치고. 그런데 시험 치면 얘는 100점이고 나는 50점이야. 그냥 항상 하는 소리가 야 너는 나하고 똑같이 놀고 집에 가서도 동네에서도 똑같이 놀고 밤에도 놀고 그랬는데 너는 100점이고 왜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머리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있어요. 한번 들을 적에 정확히 들어가지고 여기다 저장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거든. 우리가 여기에 말하자면 컴퓨터에 입력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력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입력만 정확히 해놓으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나 똑같아. 공부하는 시간에 보면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꾸 헛짓하고 다 마음 하나 보고 다른 거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집중해서 봐요. 넣는 거야. 한 번 넣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듯이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 자손, 결국은 나는 못해도 나 후손은 잘하길 다 바라거든요. 우리가 농촌에서 나도 자랐는데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있고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제일 기분 좋은 소리는 아이 자네는 이게 별것도 없고 형편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은 이렇게 잘나가는가? 개천에서 용났어. 어떻게 이렇게 잘난 아들을 줬어? 그럼 막 술 받아줘요. 반대로 자네는 말이야 참 훌륭한데 아들은 왜 이렇게 세졌는가? 말썽이고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못났어 자식은? 그러면 큰 싸움 벌어집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좀 발길질하고 진짜 싸움 벌어져. 당신은 못났는데 아들을 잘났다고 축켜 세우면 술을 얻어먹고 당신은 잘났는데 왜 아들이 못생겼냐 그러면 큰 싸움 나고 뺨 맞고 똑같아요. 또 할아버지 그 대를 내려가면 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보다도 아들도 귀여우지만 손자 손녀를 더 귀여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유전적인 그거예요. 자기 후손을 훌륭하게 만들어 놔야 후대를 잇는 거죠. 훌륭하게 만들어 놔야 다 동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자도 호랑이도 지스케 나면 막 불려 떨어져. 저 TV 같은 데 보니까 사자도
원숭이도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나아프더라고요. 기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해. 그다음 기다리다 안 되면은 다른 새끼들대로 쭉쭉 가. 그럼 새끼가 올라와서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러지 끌어올리고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라니까. 먼저 시간 이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복습 겸해서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그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이 있는데, 일반의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일반의식이죠. 잠재의식은 일종의 저장 탱크나 같은 건데,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여기가 우리 그걸로 보면 90%가 잠재의식이 활동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10%는 일반의식인데, 보통 사람은 10% 일반의식으로 다 생활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장소에 올 적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출발해서 중간에서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공부를 좀 뭐 시간을 빨리 끝내야 할 텐데 라든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선생님 그러고 오는 순간은 앞에 안 보였어요. 어느 순간은 몰라 어떻게 왔는지. 그런데도 잘 왔어요. 그죠? 그래서 눈이 뭐 감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서 비춰서 하는 작용은 다 있는데 내 생각이 10%요. 일반의식이 다른 생각을 할 때는 일반의식은 5가지 감각 중에 하나만 집중하면 4가지는 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눈에 앞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 저기 어느 사람 저걸 관찰하면서 오면 옆에서 누가 과음을 질러서 소리가 안 나. 그죠? 안 들려. 그러듯이 다른 4가지 감각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일반의식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잠재의식은 위험하면 안 되니까 내 몸이 안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작동하니까 그런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게 비춰서 있네. 그걸 다 워치해서 제대로 운전도 하고 그런 것은 잠재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90%는 잠재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 많이 있어요. 이 청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 그것뿐 아니라 아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만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위 움직이는 것, 창자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하에서는. 그 상황이 뭐냐면 잠재의식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걸 우리는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 상태다, 최면 상태다 이러는데 그런 암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명령을 하면 다 그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안 돼요. 그 기술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의식 10%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잠재의식 그 90%가 공부도 하고 모든 판단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니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아들 딸들 공부도 잘하게 하고 나도 당장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학습이고 기억에 있는 것이 일반 의식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속에 보면 저장 장치가 있죠? 저장 장치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스크린에 비쳤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의식입니다. 일반 의식은 스크린일 뿐이야. 단지 스크린만 있으면 컴퓨터가 됩니까? 컴퓨터는 이 속에 있는 뭐 CPU라든가 이런 저장 장치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걸 꺼내 쓰고 끄면은 없어지고 켜면은 꺼내지고 내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꺼냈다 집어넣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의식은 우리의 모니터 역할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니터는 전기가 세면 좀 약해지고 뭐 색깔도 있고 그러듯이 우리도 일반 의식은 자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잠재의식은 절대로 거짓이라든가 속임 이런 것이 없어요. 진실만을 말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적에 또는 어떤 기억을 더듬을 적에 기억을 이제 나오게 해서 그걸 다시 회상할 적에 명령을 내리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번 기억한 것은 10년 전에 했던 20년 전에 했던 5살 때 했던 20살 때 했던 한 번 기억된 것은 다시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꺼내지는 게 아니야. 기술이 필요해. 그냥 저절로 꺼내지는 수가 있어요. 저절로 옛날에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죠. 잠시. 그러지만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났다가 조금 있다가는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조차도 몰라. 일반 의식 그래요.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명령을 해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나 의지에 따라서 끄집어내고 넣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공부죠. 그래서 모든 기억의 저장은 잠재의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잠재의식에 기억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잠재의식으로 한 방법은 여기서 후추면 암시 그랬는데 최면이라는 말을 쓰기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건 용어가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요새 다른 사람들은 뭐 마인드 컨트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네이버 같은 데 보니까 묘색이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잠재의식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를 묘색임이니 잠재의식이니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지 똑같이. 후추면 암시라는 것은 최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는 내가 소리내서 해도 암시라는 건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잠재의식에게 하는 명령어를 암시라고 해요. 내가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는 말로 크게 해도 되고 생각만으로 해도 돼요. 왜냐? 우리 잠재의식은 생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내가 말로 나는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할 건데 영어 공부하는 동안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 공부를 복습한다. 하나, 둘, 셋. 명령 내리고 난 지금부터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눈 뜨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복습하고 있는 거고 그 방법만 간단한 방법인데
그 방법만 알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또 그 방법이 배우기가 어렵냐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지 뭐.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잘 이용해서 사는 거고 나이 들거나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안 배운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내 나이 들은 사람으로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많아. 나는 잘해요. 왜? 배웠으니까. 이것도 걸고 밟기만 하는 사람 많아요. 60대 이상 전부 진짜 전화만 이용해. 다른 건 못해. 잘해야 뭐 유튜브나 좀 보고.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여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추면 암시를 해서 후추면 암시하는 방법은 따로 가르쳐 드립니다. 배워야 돼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 책 속에 또 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책을 요약해서 이대로 하면 뭐 요거 책 읽어나가다 보면 몇 페이지 못 오니까 요약해서 오고 그렇게 또 여기 앉은 여러분들 그렇게 뭐 책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용을 하면 집에서 딱 보고 오늘 배운 건 여기서 여기까지 했구나. 이 내용이 여기 다 있네. 읽어보면 복습이 되고 그런 거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기억력 향상이라는 건 기억한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기술입니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 기억에 내지 못하면 소용없죠. 잘 기억에 내는 사람 공부를 다 했는데 시험 시간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답을 못 쓰는 거고 기억이 다 나면 다 쓰는 거고 그럼 어떻게 기억에 나게 할 수 있냐? 후초면 암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시험을 치는데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다 생각난다. 시험 치기 직전에 눈을 감고 1분이면 됩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수학 시험을 친다.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이 내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거기에 관련된 정답이나 풀이 그 방법이 공부하는 내용이 금방 다 생각이 난다. 그래서 정답을 쓸 수 있다. 라고 명령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치면 답이 다 생각나. 물론 다 날 수도 있고 한두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공부할 적에 여기다가 기억해놓은 내용은 재생시킬 수 있지만 들어있지 않는 내용은 안 되거든요. 내가 전에 고등학교 선생할 적에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되고 그러려면 연수도 받아야 돼요. 연수라는 건 이제 방학 때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 성적대로 이제 교감 교장도 되고 그러는데 대전에 가서 연수 받을 때입니다. 상여름이니까 너무나 졸음이 오고 그래서 아마 몇 분 동안인가 잔 것 같아. 안 자려고 막 해도 근데 시험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험 문제가 원래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가르치도 안 했는데 이 문제 냈나?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배웠대요. 그 순간에 나는 졸던가 잔 거야. 이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지. 이 입력을 무조건 시켜야 돼. 공부할 때 우리 아들들 보고도 야, 집 와서 놀아도 되는데 넌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칠 적에 눈 똑바로 들고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들어라. 그것만 해. 집 와서 놀아도 좋아. 하나는 잘해야지.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방법 알려주면 되니까. 학교에서도 오고 와서 또 읽고 공부하라고 똑같은 거 또 풀이시키고 또 피아노 오고 뭐 오고 내가 잘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 복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학습하는 방법은 나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공부 시간 1분 전에 공부 동안 선생님 말이 잘 귀에 100%내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다 정리되어서 요약되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 물어봤을 때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잘 발표할 수 있다. 라고까지 명령을 해놓으면 저절로 이 속에서 다 요약 정리까지 다 해요. 해서 정리해놔.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그거 꺼내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말이 쉽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게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또 안 해보고 안 믿어. 해보고 해보든지 해보고 안 되든지 되든지 해보고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요. 하지도 않고. 속도법. 나는 이걸 배우기 전에 속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할 시간이.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시켜야 돼요. 지금 11시야.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어떻게 학교에서 빠지도록 하고 저 위에 가서도 토요일, 일요일 강의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대학원에 입학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제 9시에 돌아와서 10시에 들어와서 금방 이제 씻고 밥 먹고 자면 대개 4시간 3시쯤 자면 잠이 깨져요. 4시간쯤 자면 젊을 때는 괜찮으니까 4시부터 5, 6, 7, 8 밥 먹고 학교 앞에 있으니까 바로 가면 되니까 4시간밖에 넘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리 잠을 4시간만 자도 4시간밖에 넘는 거야. 다 잠은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방법이 없어요. 참 방법은 책을 읽듯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을 적에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빨리 읽자. 3배만 빨리 읽으면 12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공부하는 시간만큼 나도 4시간에 책을 읽어낼 수 있어. 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무협지, 옛날에 무협지 많이 봤어요. 한번 쓰러지고 하는 그런 무협지. 그걸 수없이 봤어요. 대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무협지를 읽거든요. 근데 한 10장쯤 읽고 적어놨다 다음 시간 끝나고 또 읽고 다음 날 읽고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려. 어떤 사람은 한 권 읽는데 나는 한 권 읽는데 쉬는 시간 1시간 못 걸려요. 한 30분이면 읽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읽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야 하잖아요. 한 단. 그 다음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 사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읽으면 보통이야. 그것도 이렇게 읽어도 빨리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을 빨리 돌리면. 그 다음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죠. 이 전체를 한 번에 봐야 돼요. 한 줄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렇게. 모든 기억의 저장 잠재의식 이걸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모든 기억의 저장 잠재의식 그게 아니라 한 줄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이걸 연습하면 이게 됩니다. 그 연습을 해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죠. 3배는 빨라요. 그것보다도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이 단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까지 끝나고 또 있다가 또 끝나고 그러죠. 요것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연습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정말로 숙달 되면 한 페이지를 다 봐요. 그걸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협지 같은 것은 글자 하나를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내용만, 재밌는 내용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대강 내용을 얘기할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빨리 읽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협지를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책을 빨리 읽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는 못 읽어. 또 빨리 읽지.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러면 벌써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이 되는 거죠. 8시간 나면 더 많으니까.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32시간이 될 수도 있고 5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속도법도 빨리 읽으면 정신이 집중됩니다. 천천히 읽으면 다른 생각도 해가면서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면서 공부하기. 나는 잔다. 왜 공부하는 사람이 왜 잠 안 자고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 자면 자야지. 6시간은 자야지.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한국에는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 때 그 소리 많이 했어요. 4당 5락 4시간 이하 자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4시간은 자야지. 보통 고등학생들 다 4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런데도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될 사람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뽑는 수는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잔다. 똑같이 4시간 자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방법이 그거예요. 자는 동안에 오늘 배운 어떤 과목을 복습한다. 복습 시작. 그리고 난 자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근데 자는 4시간 동안에 학교에 10시간 공부를 어떻게 복습하겠어요? 안 되죠? 시간상. 그러면 그것도 있어. 학교에서 10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내 자는 지금부터 난 4시간 동안 잔다. 그 10시간 공부한 것을 4시간 내가 자는 4시간 동안에 복습한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복습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대로 4시간 안에 10시간 공부를 하라 그랬으니까 3배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4시간 하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은 내가 영화를 2시간 동안 봤습니다. 그 영화를 10분 동안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난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아까 본 영화를 다시 본다. 봐줘. 그래서 어떤 우리 교과서 배울 적에 어떤 의사가 의사들도 초능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의사가 자기 아들하고 영화 2시간짜리를 봤는데 보고 나서 아들에게 설명을 걸어서 지금부터 20분 동안에 2시간 동안 본 영화를 다시 봐라.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관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손을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끝난 뒤에 아까 너 왜 손을 이렇게 흔들었냐? 팝콘 먹고 있어. 영화 볼 때 팝콘 먹었다는 거예요.
팝콘을 천천히 먹었지만 이 2시간을 20분으로 빨리 돌리니까 이게 이제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그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증거로 삼는데 그걸 시간은 왜곡이라고 해요. 왜곡. 긴 시간을 짧은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이용하냐면 시험을 지금 당장 쳐야 돼. 근데 5분 남았어. 쉬는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언제 시험 보려고 준비했던 거 한번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그걸 다 복습 봅니까? 안 되죠. 널 닦아. 지금부터 5분 동안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 대학노트 그 내용을 다 복습한다. 명령 5분 동안 확 복습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시험을 치는 동안에 아까처럼 생각이 다 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암시하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간 왜곡이요. 2시간을 10분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연주하는 분은 연주에 나가야 하는데 2시간을 연주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30분은 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연습할 수도 없어. 2시간짜리 연습을 어떻게 30분에 합니까? 보통 때도 굉장히 빠른데 그때 이런 걸 배운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눈을 딱 감고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30분 동안에 내가 30분 후에 연주할 2시간짜리 연주를 복습한다. 연주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다 연주해요. 연주하는 사람 보세요. 손이 무지하게 빠르게 올라가죠. 놀리죠. 근데 콩나물 대가리 보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눌려져요. 저절로. 아 도구나 내구나 하고 눌리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명령해서 아 내구나 들어와서 내 눌러라 명령 내려서 내를 딱 누르기까지 시간을 재보니까 0.2초 걸린답니다. 0.2초. 빠른 사람이 0.2초. 그런데 금방 8분 이후 16분을 움켜 누르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눈을 보는 거하고 누르는 속도는 잠재의식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다.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지 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빨리 한다.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잠재의식에서 빨리 그렇게 하는 거야. 2시간짜리를 10분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속도가 빨라져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왜 이 얘기는 조금 옆으로 가는 얘기 같은데 축지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축지법. 도인이 다른 사람은 여기서 서울까지 광주서, 전주서, 서울 가는데 집신 갈아 신어가면서 열흘을 걸어가야 돼요. 옛날에 다 그렇게 되겠어요. 한양 가는데 열흘씩, 15일씩. 경상도에서 한 15일씩. 잠 안 자고 그 다음 걷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도인들 축지법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서울 왔다 갔다 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분 도인들이 바로 이 시간 왜곡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루 동안 갈 거리를 2시간에 간다. 그럼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겠습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리 걸어야 될 거야. 실제로 축지법이 말은 이 땅을 저기 있는 땅을 쫙 끌어가지고 내가 가서 핑하고 간다. 그게 축지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빨리 다른 사람보다 3배 빨리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열흘에 갈 걸 3일에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돼요. 실제로. 연습을 하면 나는 1시간에 할 것을 20분 동안 해낼 수 있다. 시작.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서 해내요. 실제로. 근데 시간의 왜곡을 많이 잘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이죠. 이걸 제대로 다 하면 이게 도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인. 원래 최면이라는 것이 어디서 뭐 서양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최면은요 우리 동양으로 해서는 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이것이 뭔가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있었어. 근데 이걸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에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잠자는 것처럼, 이제 최면에 들어가니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다고 해서 히프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히프노스라는 건 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다 해서 히프노시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개화해서 서양 공부를 해가지고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최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먼저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최면이라는 것은 제초갈최 잠면, 잠자는 거다. 그래서 최면이 됐는데 한 100년 동안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잠자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거지 결코 잠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이제 바꾸려고 보니까 이미 100년 동안 쓰여진 언어, 용어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좀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마음을 좀 조절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서 쓰기는 하지만 히프노시스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배웠죠? 양극에서 쪽으로 흐른다고 배웠습니다. 전기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몇백 년 전, 2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 나오고 다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전기라는 건 전자가 흐르는 것인데, 전자의 흐름이 전기인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전자는 음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더라는 게 요즘에 정설이고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바꿀 수가 없잖아. 오늘날에도. 너무나 수백 년이 지났어.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나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용어라는 건 한번 생기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그렇다는 것이고, 최면이라는 소리도 그런데 원래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는 게 있었어요. 도가 이제 기공, 말고도 하고 기공이라고도 하고, 기공. 도 하는 사람들이 기공하잖아요. 기공이 최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도인들은 기공을 다 했거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서 빠른 속도로 발을 움직여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높은 곳을 뛰어넘기도 하고, 다 기본. 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옛날 그 도인들이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억력 향상, 학습법, 복습법, 속독법, 자면서 공부하고 시간의 왜곡을 이용한 방법, 요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해요. 자,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시험을 쳐서 뭐 학점을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우선 좀 편리하지. 그러지만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직장에도 충실해야겠고 여기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이러다가 다른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직장에는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려면 그 일을 못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죠. 직장에서 있을 때 출근해서 시작하기 전에 눈 감고 깊은睡眠속에 들어가서 후추는 안 피고 나는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임무를 다 수행한다. 실수 없이. 그동안에 집안에서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그 해법을 풀어낸다. 어떤 문제 있을 때 생각해 풀어내잖아요. 풀어낼 수 없어. 그 생각을 하면 1시간을 생각해야 될지 하루를 해야 될지 몰라. 명령해놓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풀어냈다면 내가 이제 직장 끝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떠올라 해법이. 아까 얘기하기다 말았는데 내가 원래 제 아들이 나도 25년 전에 와서 처음에는 경산 한의과대학에서 취업 비자를 얻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서 영주권까지 내줄 수도 있는데 영주권 사인 안 해주더라.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학생들한테도 다 소문내고 우리 김학장은 여기서 영주권 해준다고 다 해놓고는 실제로 사인 안 타.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올 10월 달까지는 안 되니까 4월 달에 사인 해달라니까 미루더라고요. 5월 달에 가서 또 얘기했어. 6월, 7월, 10월 달에 얘기했더니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얘기하든지. 그래서 그때 마침 최면대학이 있었어요. 최면대학이 막 커질 때예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나를 오라고 봉급도 훨씬 2배 이상 준다고 하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럼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구하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솔직히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걸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은 일도 별로 안 하면서 돈이 많이 받아. 그래서 유학원에다 다 신청하면 서류 같은 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에 그 전에도 했고, 유학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서류가 좀 바뀌었어요. 새로. 이 서류로 바뀐 걸 모르고, 지난번 먼저 서류로 냈던가 봐. 그래서 디나이가 됐어요. 서류가 다르니까. 디나이 됐는데, 그냥 디나이 되고 새로 내라가 아니라 이민국서는 그냥 디나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학원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실수해서 옛날 내가 잘 모르고 옛날 그 서류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내 나름대로 취직 같은 것도 못 할 테니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살 연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걸 거기서 싸움들 뭐 되겠습니까? 딸은 내가
학생 비자로 바꿔줬어요. 근데 아들은 나이가 좀 아직 고등학생 때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아직 안 바꿨어. 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나는 H2, 거기는 H4 이렇게. 그래 내가 디나이 주니까 아들도 같이 디나이 됐어. 그래 맞아 서로 미비가 됐어. 물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딸만 이제 그 학생 비자로 바꿔주고 한 번 그렇게 되니까 아들 바꿔줄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짱으로 여긴 미국은 서류 미비가 됐다고 해서 누가 당장 잡아다가 오자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취직도 못하고 못 살 것 같지만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면 되지 다른 이제 일하고 미국 병원에 가서도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버클리 나왔어요. 그거 나오고 취직해서 해서 결혼하고 시민권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 그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바로 그냥 잘해서 이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문제잖아. 아들. 형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들 문제인데 그것도 좌우간 고심 끝에 해결했어요. 그것은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입니다. 결혼. 어쨌든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LA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전에는 워렌 파워 좋은 곳에 있다가 승진하고 해서 지금은 인사과 거기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한 3년 동안 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딱 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걸 주더라는 거야. 자기 업무도 아닌데 해결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준 것 같아. 안 해도 되지만은 받아가지고 10년 전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결했고 5년 전에 어떻게 해결했고 하는 걸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3년 동안 고민한 건데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고 그러더래요. 그런 방법도 그렇게 안 해서 무조건 연구하면 되나 그게 옛날 걸 다 보고 그것을 취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능력도 이제 받고 그러는 건데 방법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고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도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 너무나 실망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생각을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그러고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해결 방안이 찾아져요. 실제로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찾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놓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반드시 방법은 있다. 내가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명령 내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해결 방법이 아이디어 솟듯이 아니 어느 순간에 하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느냐 그게 문제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자기의 글쎄 내가 운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건 나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재벌되고
다 부자 되고 다 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틀린 소리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이 말만 운칠기삼. 운이 7이고 나 노력이 3시에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돼. 운이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 하늘에서 홍시가 떨어질 운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홍시가 떨어집니까? 최소한도 감나무 밑에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조금 확률을 높이려면 입이라도 홍시 있는 데다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지. 그럼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높이려면 따버리든가 나무를 흔들든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까 했듯이 어떤 틀 속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이거고 틀을 꼭 100% 벗어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벗어날 수는 있어요. 있도록 돼 있는데 거의 99%는 못 벗어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녹음 틀어준 것도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오고 걸어다니면서 난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 사람을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들어갑니다. 해서 아까 들려준 천천히 읽으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요. 빨리는 안 돼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본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47세, 48세 되는데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이제 6개월 동안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있어. 당신 운명은 그렇게 살아야 될 운이다. 그런데 바꿀 수는 있다. 열심히 하면 피나게 열심히 나 따라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제까지 이전 50년 인생을 그대로 살 것이냐 완전히 말도 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는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할 일이지 나는 도와주기만 할 것이고 방법만 알려주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오가 열심히 나 같으면 밤잠을 안 자고 해야 할 텐데 밤잠 안 자고 하든 않더라고요. 숙제 낸 거 겨우 해.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명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저도 하려고 해도 뭔가 다시 다른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이제 방해가 생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 싸움이 언제 되느냐. 어떤 사람 나 치료하는데 내가 한 20년 전부터 20년 전에 요 얘기를 해도 없잖아. 20년 전에 술집에서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잘생기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 그만두고 아들딸 장가 보내고 혼자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몸도 많이 아파. 그래서 돈 없으면 그냥 와라. 내가 해줄 테니까. 이게 뭐 어떤 때는 20불도 들고 오고 40불도 들고 오고 그래요.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아프면 일단 치료를 받아야지. 돈 없다고 치료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내가 해줄게. 그래도 그렇게 와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왔길래 사람 운명이라는 거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당신 운명이 어쩐지 모른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 일도 없다. 혹시 하느님이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떨어져 줄 수는 없잖냐. 이 일을 하던가 무엇을 열심히 하던가 그것도 안 되면 뭐 건강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에 2번씩 1불짜리 복권이라도 사라.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돈을 줄 수 없잖아.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복권이라도 사면 그 기회가 되잖아. 근데 복권 사면 되긴 돼요. 내 차례가 언제냐가 문제야. 그죠? 나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내 차례는 있어요. 반드시. 그게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올지 몰라. 그러나 만일에 수요일 날이 그 기회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일 모레 그게 수요일이야 내가 줄 거야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않고 잠만 자고 있어. 수요일치 복권 산 사람은 딱 될 거야. 그거라도. 그래서 최소한도 복권이라도 사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아무 노력도 않고 누가 도와주기 바라고 돈 벌기 바라면 됩니까? 장사라도 해야 돈 벌 기회가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집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 나무집 일이라도 하고 나무집 일 해가지고는 큰 돈 못 벌어. 그 사람이 주는 돈만 벌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 굉장히 힘들긴 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나도 한의사지만 항상 뭐 요새 이렇게 렌트 내기도 힘들고 걱정되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최소한도 4,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에 4,000불 벌 수도 있고 하루에 4,000불 벌 수도 있어요. 운이 좋은 날은 약 몇 주 팔아버리면 한 2,000불 되잖아. 남의 집에서 남 봉급생활하면 그것뿐이야. 한 달 해야 보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00불. 좀 놀아도 4,000불. 욕 먹으면서도 밖에 나오겠지. 잘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나름대로 뭘 하면 하루에 4,000불 벌 수도 있고. 내가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공무원이 좋긴 좋다. 속은 놀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지만 기회가 없다. 그저 이대로 그냥 사는 걸 원하면 그것도 좋다. 불평 없이. 그러나 뭔가 욕망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놈은 그냥 막 그것이 만족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서 그래 승진이라도 많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이러면 안 되죠. 배우려고 하는 건 괜찮아. 내 기술을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니까 저 사람 밑에서 1년 동안 일해야지. 오케이. 그건. 그렇지만 나 밥벌이 위해서 내가 생활을 위해서 저 사람 밑에서 해야 한다. 평생 그 밑에서 있어야 돼. 잘리면 또 힘들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안 쳐다보고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하는 방법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자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저도 그 소리 했죠. 나는 이거 배우기 전에 4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속도하는 걸 내 스스로 연습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이거 배우면서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내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잘 돼요. 지금도 2배 이상 빨리 읽습니다. 책 읽는 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내가 기회가 있어서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게 운이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일이 복잡해서 미국까지 이제 오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서만큼 살게 됐고 또 살고 있고 저도 이제까지 거의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아들, 딸이 있는데 둘 다 가르치긴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미국 와서도. 그래서 하나는 버클리, 하나는 UCLA 나왔는데 지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금방 없는 애들이. 그걸 내가 하는데 처음에 그 한의과대에 있으면서 받은 것이 한 달에 $1,500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렌트 내고 쪽으로는 설거나 없어. 근데 딸이 처음에 나하고 H4로 있을 때는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보냈는데 한 학기에 300불 냈어요. 그때 25년 전에. 근데 학생 비자로 딱 바꿔주니까 18세가 넘어서 학생 비자로 딱 바꿔주니까 3,000불이더라고요. 3,000불. 3,000불까지는 한 학기에 3,000불이니까 냈어요. 그래서 1년 다니고 이제 버클리로 트랜스퍼 했는데 그 당시에 버클리 등록금이 1년에 22,500불인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2,000불씩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 먹고 살고 하는 걸 지가 어떻게 벌어서 하더라도 2,000불을 내가 페이먼을 해야 돼. 페이먼. 2,000불을 어떻게 해? 그래서 하는 것이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고 해서 하는 것이 한 1,000불 정도 해결이 되는데 1,000불이 부족해. 방법이 없어. 강의 나가는 거 매일 나갈 수 없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니까 내가 한두 간데 한 500불씩 받아서 1,000불.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고민은 서로 얘기해야 돼.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학비를 대하는데 1,000불이 부족하다. 방법이 없다. 내가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잠은 좀 없어서 3시쯤이면 일단 일어난다. 새벽 시간 그것뿐이에요. 나한테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서 한 대여섯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녹즙 같은 거 이게 다려서 배달해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녹즙 배달을 좀 해보시고 새벽에 배달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난 그때 몰랐거든.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3개월 되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3개월 되면 바뀐다는 건 두 가지야. 아주 주인이 고약하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잘리는 거 아니야. 또 주인이 고약하면 이러다가 나가버리는 거지. 그럼 난 3개월 하다 그만두는 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게. 그래서 난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그때서 깜짝 놀라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막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중앙일보에서 마침 한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어요. 차도 있냐 뭐 있잖아 해서 그 사람이 그만둔다길래 그 사람을 따라서 한 2주일 다녔어. 그러고 났더니 그만 안 둔다네. 해야겠대요.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좀 기다리니까 한 사람이 그만두더라고요. 그것이 한 300부 배달하는데 2시간쯤 걸렸어요. 그때는 한 1,500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으로 하나님 1,000불이 부족합니다. 1,000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고생도 괜찮지만 애에게 기회를 안 줘서는 안 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1,000불 정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졸업도 시키고 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요전에 이제 한 2달 전에 그만뒀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제 신문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만두고 부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LA 한인타운 반절을 하면서 한 7시간 돌아요. 그러니까 한 2,000분.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애들 공부를 기회가 되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느님 그냥 주겠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나도 4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도 이제 한의과 대학 하려면 가르치려면 5권 좀 책이 있어야 돼요. 5권 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최면대 갈 때도 5권 좀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르치면서 쓰는 거 있어요. 뭐 주역 뭐 하는 것도 한 5권 돼요. 시간이 다 4시간밖에 못 잔다는 사람이 언제 그 책 교재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썼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럴 적에 오늘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걸 매번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책을 한 달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1년 되면 하나가 모아지 써주고 그래서 지금 된 것이 몇대 건데 교재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시간은 평소에 일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각은 따로 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따로 하는 거죠. 이러는 동안에 딱이 정리돼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술술술 나와. 진짜 술술술 나와요. 막 쳐. 거칠게 막 틀려도 막 쳐. 생각났을 때는 얼른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철자법도 고치고 글자도 고치고 자꾸 이제 다듬는 거예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자고 18시간을 일하는데 20시간을 일하는데 언제 그거 한 시간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하려고만 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기회가 없다, 안 된다, 나에게 기회가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없는 거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 자, 공부하는 기술 가르치기. 한 연속해서 한 50분까지 10분 전에 끝나겠습니다. 공부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기술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기술도 됩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예, 마음속으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최면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집중하면 다른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히프노시스 상태.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졸음이 오는 상태도 같고 하는 아주 안정된 상태. 그때 들어갔을 적에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청조력이 가장 100% 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엔 안 돼. 1시간쯤 해야 그런 상황이 돼. 근데 이걸 자꾸 하면 나는 지금은 1분 30초면 돼. 한의사가 침을 놓으려면 손이 차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몸에 침을 놓을 때 잡으면서 내 손 차면 쳐라 해서 딱 하면 침이 안 들어가. 치료도 안 돼요. 내 손이 따뜻해야 돼. 항상 따뜻한 손을 대야 아유 손 따뜻하네요 하면서 그 살이 이완되면서 침도 잘 들어가고 안 아파. 치료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는 손이 따뜻하는 게 하는 것이 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손님 온다고 예약이 되거나 좀 와 있거나 그러면 앉아서 눈을 감고
나는 손끝이 혈액순환이 아주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따뜻하다. 내 손 따뜻하다. 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지금은 나는 한 1분 정도만 되면 손가락 끝이 빨개져요. 실제로 빨개져요. 진짜로. 그리고 딱 뜨거워져. 나는 이게 금방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직업이니까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서 된 거예요. 수없이 하면 돼요. 이 정도, 요것 정도 되는 게 아니야. 큰 출근 같은 것도 마음대로 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계란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 내가 나 해봤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되는데 시간 문제고, 내 운도 있으니까 시간 문제지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야 되겠죠. 입력을 시켜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자판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지. 입력도 안 시킨 것을 어떻게 뺐을 수 없잖아요. 이 글씨 내가 다 입력시킨 겁니다. 한 번 입력시켜서 만들어 놓은 걸 수십 번 해서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건 마음대로. 그죠? 움직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잠재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으면 꺼내 쓸 수 있어요. 근데 첫째는 잠재의식 속에 기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입력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뭐 선택이 없어요. 강의 같으면 잘 들으면 되고 선생님이 쓰는 글씨 잘 쳐다보면 되고 다른 생각을 만들죠. 일단은.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일단 집어넣으면 잠재의식은 잘 때 내가 명령 내리라 그랬는데 나는 자는데 어떻게 명령 수행하냐. 일반의식은 때리면 자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우리 피곤하면 눈이 저절로 감기죠? 일반의식이 그런 거예요. 잠재의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잠이란 게 없어요. 깨어 있습니다. 항상. 평생을 깨어 있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명령은 돼요. 24시간 깨어서 활동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자고 있어요. 깊이 자고 있어. 근데 애가 하면서 젖을 물으려고 하면 젖을 물려요. 그 순간에도 자면서도 잠재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24시간 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욕구를 실현할 수가 있고 욕구라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려면 뭐 여기다 입력을 해서 끊임없이 그 실천을 해야죠. 그러려면 사실은 잠재의식이 실제로 어떤 거냐. 잠재의식도 나고 일반의식도 납니다. 그럼 내가 둘이냐? 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반의식은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잠재의식인 나는 이게 난데 내 맘대로 안 돼. 신기하죠? 난데도 내 맘대로 못 해. 내가 내 창자 맘대로 움직입니까? 심장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안 되잖아요. 저절로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교통만 하면. 내가 그전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한 토요일날 어떤 친구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새벽까지 놀았어요. 그러다 이제 일요일 새벽에
집에 와야 되겠는데 술도 취하고 많이 먹고 그래서 그냥 나는 뭐 팔가에 살았고 거기는 저쪽 있었는데 걸어오려면 5브럭 정도 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걸었어요. 한 3브럭쯤 걷고 나니까 그냥 소변이 못 참을 정도로 그냥 그래. 그래서 어디다 싸야겠는데 날은 훤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 트래시캔인데 돌아가서 싸려고 보니까 소변만 열리는 게 아니라 대변도 같이 열리려고 해요. 그러니 잘못하면 개망신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참고 너무나 맞아 위중한 시간 아니야. 그래서 그때 눈을 딱 잡고 술이 먹고 나서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오줌이 나오고 똥이 나오려고 하는 건 창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밀어내니까. 밀어내면 여기서 못 견디잖아.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제. 연동운동이 멈춰라. 그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멈췄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갔어. 저만큼 가다가 나도 잊어버리고 막 걸어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열리는 거야.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때 환장하겠더라고요. 특히 열고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이제 보긴 봤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내가 암시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암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집에 갈 때까지 라고 않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앉을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그랬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집에 갈 때까지만 명령했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나오려고 그러지. 당연히. 명령을 잘못한 거예요. 명령을 잘못해놓고 하면 안 되죠. 부한테는 명령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시점까지, 시간까지. 주로 이 아픈 사람들이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 먹고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의사가 어떤 이빨이 어떻게 아픈지 몰라. 아픈 상태여야만이 의사가 알아서 치료하죠. 뭐 진통제 먹고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이빨은 문제 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진통, 이것도 진통 올 수 있어요. 치과에 도착할 때까지 아프지 않다. 라고 암시를 하면 치과 병원 가자마자 그냥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도 좋고 조금 더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접수할 때까지 아니면 의사와 만날 때까지 아프지 않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일단은 되게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 시간에.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록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5살 때 기억은 기억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5살 때의 기억 그대로예요. 나는 50이 60이 됐어도 5살 때 기억 5살 때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살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아들이 잘 공부를 더 했으면 하고 근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옆집에는 100점 맞아왔는데 내 아들은 50점이야. 이놈의 자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밥도 안 주려고 무슨 걷어 종아리도 맞고 그냥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 잘못하면 때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괜찮은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를 이렇게 때릴 리가 없어. 그러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놀려요. 가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아버지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와서 너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딱 맞아. 난 주워 왔으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만 보면 미웃고 도망가고 막. 근데 그 사람이 40이 됐어. 40이 됐는데도 아버지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보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없는 대로 가. 그런 사람이 한 5년 전에 상담을 왔어요. 40살 먹었는데 그냥 왔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하고 뭐 나쁘진 않은데 아버지만 보면 싫대. 같이 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늙고 그러니까 좀 안 됐던가 봐.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뭐 감정도 아버지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와요. 아까와 그랬던 기억이. 손바닥도 맞고. 아버지도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나 이렇게 때리지. 그래서 이제 최면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손바닥을 맞고 있고 아버지한테 울고 있고 아버지도 아닌가 그러고 그런 소리도 오고. 그래서 이제 당신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르니까 알지만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하기를 바라지 않냐. 그런 욕심 어쩌면 그게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손바닥을 때린 거지 밉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소리는 주워는 맞다. 엄마가 낳았을 때 엄마 다리 밑에서 꺼냈으니까 그걸 빗대서 하는 소리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한다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손발을 때린 것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왜 때리겠냐? 멍청하게 놔두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암시로 아버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 보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한테 아무래도 정이 더 가고 그랬죠. 이 옛날 그대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5살 때 그대로 기억을 치료할 때는 그걸 인식시켜서 40세 때 그걸 판정하게 만들어서 바꿔줘야 돼요. 입력을 바꾸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입력된 것을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을. 그게 치료예요. 뭐 약 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이제 1시간 반쯤 걸리니까 한 300불 받습니다. 처음에는 500불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꾸 2007년 이게 어려워져 가서 어느 게 300불인데 요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고서 300불입니다 그랬더니 싸게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여기 왔을 때는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안 올 사람이야. 자기가 심각해서 정말 고치고 싶으면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얼마입니까? 비쌉니다. 그럼 싼 데로 가든지. 그런 사람은 고쳐도 안 고쳐져요. 잘. 의심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벌써 전화 받아보면 알아. 저 사람이 내가 해서 나을 사람인가 안 나을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뭐 얘기는 해주되 그냥 잘 얘기해서 끊어버리죠. 침도 마찬가지예요. 침값 얼마입니까 하는 사람은 안 올 사람이야. 내가 지금 좌골신경통을 못 걷고 있는데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습니까? 많이 고쳐봤습니다. 그러나 뭐 개런티는 못하지만 거의 내가 뭐 안 고친 사람 없습니다. 일단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 안 나서면 다른 데 가셔도 좋고 일단 오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얼마입니까? 물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거의 오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남는 게 문제니까 남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카드 됩니까? 안 되면 얼마 준비해야 됩니까? 이건 괜찮아요. 보통 왜 나는 카드를 안 받거든요. 어쨌든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데 당시의 경험대로 입력된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5살 때 기억은 5살 때로 입력돼 있어요. 그걸 고쳐줘야 돼요. 20살 때의 경험은 20살 때로 입력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40이고 60이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또 시점도 달라졌으니까 판단도 달라져야죠. 옛날에는 해서 안 될 것이 지금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이라니까 근데 나는 해방 이전부터 있으니까 뭐 조선 때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격동기를 내가 다 거쳐온 사람이야. 50년 전에 나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호롱불 켜고 했어요. 호롱불 여러분 아십니까? 본 적도 없을지 몰라요. 석유 넣어가지고 거기다 불꽃 그 불 밑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 시대하고 그 시대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남자들이 뭐든지 결정을 가지고 또 경제활동도 다 하고 그래서 부권이 강한 시대예요. 아버지 이 말이면 다 그대로 했어야 돼. 뭐 옳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면 했어야 돼. 안 해도 그럼 따라 했어야 돼. 옛날에는요 딸만 자꾸 나면 쫓아내도 됐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아들만 낳았다고. 그런 시대가 어디냐면 있었어요. 5, 6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어요. 딸만 나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어쨌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쫓겨납니다. 그죠? 언제부터 했냐면 내 생각에 1980년대 한국은 88 올림픽 88년 이후부터 여성이 점점 소리가 강해지더니 2000년 들어와서는요 이제 노인들은 이사 갈 때 뭐 앞좌석 타려고 오지 말고 우스갯소리로 짐칸이라도 빨리 올라타야지 그러면 떼놓고 가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내한테 맞고 사는 노인의 시대가 됐고 요새는 맞고 사는 남편들 많습니다. 그 시대가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배워보니까 조선비기에도 전 2000년은 양시대요 후 2000년은 의무시대라 그 소리가 있어요. 맞아. 2000년대 되니까 앞으로는 청정도에서 앞으로 20, 30년 가면요 완전히 남녀 이렇게 여성의 기운이 강한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옛날처럼 옛날의 모계처럼 시대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지만 시대별로 그게 달라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못 하던 걸 지금도 하는 시대도 있었고 했던 걸 못 하는 시대도 있어요. 왜 바꿔줘야 돼. 그걸 50년 전의 기억은 지금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정상이었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꿔줘야 그 사람이 바꿔지죠.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새로운 걸 입력시키든가 아니면 입력할 때는 입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다 그런 증거를 해주고 입력시키든가 아니면 잘못 입력된 것은 바꿔야 돼요. 아까처럼.
그죠? 잘못 입력을 바꿔주고. 세 번째는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나쁜 기억은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문제되는 병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지금은 뭐 별거 없어. 지금도 문제지만 옛날 같은 강간당했다. 전에 한 50년 전에 어렸을 때 마을에서 강간당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 얘기야, 2, 3년. 근데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을 찾아가서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게 꽉 박혀 있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옛날 일이니까 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남녀 간의 문제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했지만 요새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유스러워. 옛날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자의대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 그 어떤 사람한테 당했던 기억, 그것 때문에 60 먹은 사람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뭐 그런다면 시대가 바뀐 걸 얘기해주고 그게 뭐 문제 있는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만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밖에 없죠.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당신 마음도 편해지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그 최면 속에서도 용서한다 그러고. 그래. 그러면서 깨어나면 그 마음을 확 풀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300불, 400불, 미국 사람들은 700불, 1000불도 받아요. 요새 물어보니까. 한 시간에요? 한 시간에? 1시간 반쯤 걸리죠. 2시간. 1000불씩 받습니다. 싸게 받는 한국, 영어권 한국 사람은 700불 받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어가 돼야지. 멕시칸이나 미국 사람들도 치료해달라고 오는데, 언어가 안 돼서 안 돼요. 언어는 유창해야 됩니다. 이건 더군다나. 말에서 뭐 잘못 적어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배우면 큰 비즈니스가 됩니다. 어쨌든, 근데 배우는 건 나중 일이고,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우리 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소리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왜 요새 컴퓨터가 처음에는 86 컴퓨터 여러분 아니까 모르죠? 286 그때는요 부팅시킬 적에 종이로 된 게 있었어요. 종이로 된 마그네틱 페이퍼 이걸 넣어가지고 부팅되면 꺼내서 또 입력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286, 386, 486 펜티엄 요새는 그런 소리도 많잖아요. 너무 여기 많아서 요새는 뭐 500기가 1000기가 뭐 몇천 기가씩 이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뇌는 평생 것을 다 그러니까 뇌를 엄청 사용하는 사람도 자기 뇌를 20%도 사용 못하고 죽는답니다. 20%도 사용 못하고 죽어. 요새 몇 퍼센트는 몰라요. 요새는 한 10% 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용량이 커요. 요새 AI는 글쎄 사람보다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입력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멍청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영년 사람보다도 나서요. AI가.